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22년도 1회 전기기기 자 문제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1번부터 자 41번 자 SCR을 이용한 단상 전파 위상 제어 정유회로에서 전원 전압은 시료값이 220V 60Hz의 정연파이며 부하는 순저항으로 15입니다. SCR의 점호각 알파를 60도라고 할 때 출력 전류의 평균값은 이렇게 됐습니다. 네. 자, 이번 기기는요, 일단 기본적으로 한 8개 정도는 그냥 내던 거 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조금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유기도 일단 내던 건 안 냈고, 약간 잘 안 나오는 문제 정도로 출제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41번. 일단은 어디에다 밑줄을 한번 그어볼까요? 단상 전파. 그러면 제가 수업 시간에 단상 전파다 그러면, 자, 이 D는 얼마였죠? 0.9의 2A다. 그랬어요. 그죠? 0.9의 2A다. 그럼 이걸로 계산을 하면 되는데, 자, 문제는 뭐냐? 이렇게는 다이오드를 이용할 때였죠. 다이오드. 몇 개? 2개 또는 4개. 근데 얘는 다이오드를 이용한 게 아니고 SCR을 이용했어요. SCR. 네. 그래서 SCR을 이용한 단상 전파였어요. 네. 그래서 이때의 공식은 이제 여기에다가 살을 조금 더 붙이셔야 돼. 여기에다가. 그래서 여기에다가 살을 좀 더 붙여서 0.9의 2A에 자, 어떻게 해요? 2분의 자, 1 플러스 코사인 알파. 네. 그래서 여기까지 살을 좀 붙이셔야 됐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 됐고. 그러면 여기에서는 그러면 일단 ED를 구하는 게 아니었어요. ED를 구하는 게 아니었고. 자, 맨 마지막이니까 출력 전류의 평균값 그랬어요. 예. 그러면 혹시 이것도 기억나세요? 자, 입력 전압, 출력 전압. 그러면 입력 전압은 교류가 들어가서 직류가 나온다. 이건 교류가 들어가서 직류가 나온다. 그러면 입력 전압은 교류, 출력 전압은 직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출력 전류잖아요. 그럼 출력 전류니까 직류의 전류를 계산해라. 그거죠. 맞죠? 예. 그러면 자, 직류 전류 ID는 자, R분의 뭐다? ED죠. 맞습니까? 네. 직류전류니까 직류전압 대입해야 되는 거죠. 아, 그러면 한마디로 뭐예요? ED. 자, 요걸 구한 다음에 나누기 뭐 하면 되는 거예요? R 하면 되는 거죠. R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숫자 집어넣어서 계산 한번 해볼까요? 네. 계산을 한번 해보죠. 네, 요거만 구하면 답이 나올 거니까. 자, 그래서 0.9 곱하기 2A. 교류값 얼마라고 나왔나요? 교류값 나왔네요. 얼마? 220. 전원 전압은 시료값에 220이다. 그러면 220. 자, 요거에 자, 곱하기 자, 2분의 1 플러스 자, 코사인 자, 몇 도? 알파. 점호각은 60도. 그죠? 코사인 60. 네. 그래서 요거를 자, 계산을 하시면 되는데, 자, 요거에다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거를 자, 나누기 얼마? R. 저항이 얼마? 부하는 순저항으로 15입니다. 그래서 10 하시면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계산하시니까 얼마 나오냐? 14.86이 나온답니다. 14.86. 네. 정답은요? 4번. 네. 이렇게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죠?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 네. 정답 4번. 자, 42번. 자, 42번. 자, 직류 발전기가 90% 부하에서 최대 효율이 된다면 이 발전기의 전부하에 있어서 고정손과 부하손의 비는 이랬어요. 그러면 고정손과 부하손인데 여러분들 우리 고정손은 뭐 얘기하는 거죠? 철손을 이야기하는 거고 부하손은 뭐 얘기하는 거죠? 동손을 이야기하는 거죠? 동손.
네. 그래서, 여러분들 90% 부하해서 최대 효율이 된다면 그랬거든요. 그래서 부하율을 알려줬어요, 이미. 90%라고.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자, 최대 효율 조건 90%의 부하 나오려면 철손과 동손의 비는 몇 대 몇으로 해야 되냐? 그거 구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이거죠. 원래는 여러분들 최대 효율 조건은 철손과 동손의 비가 같을 때가 최대 효율 조건이죠. 근데 얘는 전부하시. 그러면 n분의 1 부하시에는 자, 철손은 그대로 놔두고 n분의 1 부하의 제곱의 동손이었죠. 그럼 여기에서 n분의 1 부하시의 최대 효율 조건. 그러면 여기에서 자, 어떻게 합니까? n분의 1 부하는 루트의 동손분의 철손이다. 이랬어요. 그래서 원래의 기본 문제는 얘를 구하는 게 대부분의 문제였죠. 근데 이번 시험에는 얘를 구하는 게 아니고 반대로 얘의 비를 구하시오 이렇게 나온 거예요. 네.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하냐? 자, 이미 이 n분의 1 부하율은 90%라고 나왔죠. 예. 그럼 이제 얘를 갖는데 어떻게 하냐? 그러면 양쪽에다가 제곱을 취하세요. 양쪽에다가. 그럼 양쪽에다가 제곱을 취하면 자, 어떻게 됩니까? n분의 1 부하의 제곱은 어떻게 돼요? 벗겨지겠죠, 얘는. 그러면 동선분의 철손의 비가 나오겠네. 그죠? 네. 그러면 이미 n분의 1이 자, 이게 얼마라고 나왔습니까? 90%라고 나왔죠? 예. 그럼 90%니까 얼마입니까? 0.9의 제곱이 되겠죠? 네. 그래서 정답은요, 예, 81. 그래서 0.81이 되겠죠. 정답 1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쉬운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좀 한번, 예. 그러니까 처음 보니까 어렵지만, 이렇게 한번 보면, 아, 이거였어? 별거 아니었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요거는 한 번이라도 풀어보셨으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기는 했습니다. 네. 그래서, 원래는 요게, 얘를 구하시오가 대부분이어가지고, 얘를 구하는 문제가 굉장히 잘 나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약간의 좀 변수를 줬다. 그죠? 그래서, 자, 정답은 1번이 됐고요. 자, 3번하고 4번은 될 수가 없죠? 예, 될 수가 없죠. 예, 철손과 동손의 비가 같으면 1인데, 90%니까 이건 답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1번 아니면 2번. 요거였죠. 네. 자, 43번. 자, 43번 같은 경우에는, 정유기의 직류축 평균 전압이 2000V이고 리플률이 3%일 경우 리플 전압의 실효값은 뭐 리플 전압 뭐 리플률 왜 이렇게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예, 리플률이 아니고 맥동률. 예. 그죠? 예. 그래서 맥동률입니다. 그래서 리플률이 맥동률이에요. 그래서 요것도 좀 비껴 나갔어요. 그래서 원래는 그 단상 반파부터 삼상 전파까지의 맥동률 외우세요. 맥동률 물어볼 겁니다. 이렇게 했는데 약간 조금 약간은 좀 빗나갔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정유계 직류축 전압이 2000이고요. 자, 맥동률이 3%예요. 그럼 이때 리플 전압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러면 자, 우리가 맥동률은 자, 원래 뭐분의 뭡니까? 직류분의 교류예요. 직류분의 교류. 그러니까 맥동률이 뭐예요? 직류긴 한데 교류분이 얼만큼 포함되어 있냐 이거잖아요. 그래서 직류분의 교류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그러면 이 43번 문제는 직류 구하는 겁니까? 교류 구하는 겁니까? 그것만 알면 되네, 이제. 직류 구하는 거예요? 교류 구하는 거예요? 잘 모르겠습니까? 자, 힌트 드려볼까요? 자, 직류축 평균 전압 2000. 자, 직류 전압 나왔네. 그럼 직류 전압 나왔으니까 무슨 전압 구하면 돼요? 교류 전압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직류 전압 나오면 교류 전압 구하라는 얘기고, 교류 전압이 나오면 직류 전압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직류전압 나왔으니까 교류전압 구하라는 얘기예요. 예, 그러면 자, 교류전압. 자, 어떻게 합니까? 직류전압 곱하기 맥동률. 예, 뭐 계산기 때릴 필요도 없네요. 2000 곱하기 0.03이네요. 그죠? 예, 그럼 얼마입니까? 자, 60.
정답 4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의 저 리플률이 맥동률이고 요 공식만 알면 됐는데 이것도 어차피 회로에서 했던 분이 했기 때문에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내용이었다. 자, 44번. 단상 직권 정류자 전동기에서 보상 건선과 저항 도선의 작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일단 직권 정류자 전동기예요. 직권 정류자 전동기는 자, 원리가 뭐였죠? 이 단상 직권 정류자 전동기가 직류 직권 전동기. 그래서 직류기예요. 근데 직류기에다가 교류를 인가해서 쓰다 보니 역률이 떨어지더라. 그래서 역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보상건선을 사용한다. 두 번째, 속도를 상승시킨다. 세 번째, 약계자 강전기자형을 사용한다. 세 가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보상건선은 역률을 좋게 한다. 맞지요? 네. 2번, 보상건선은 변압기의 기전력을 크게 한다. 3번, 보상건선은 전기자 반작용을 제거해준다. 4번, 저항돈선은 변압기 기전력에 의한 단락전류를 작게 한다. 네. 자, 정답. 네. 요거 2번. 요거는 요거는 이제 무관한 내용. 그래서 보상건선은 변압기의 기전력을 크게 한다. 요건 잘못된 거. 예, 무관한 내용이죠. 그래서 정답은 2번. 네. 그 다음에 45번. 자, 45번 같은 경우에는, 이게 2015년도 우리 기사에 나왔던 문제기는 합니다. 예, 그래서 삼상 동기발전기의 그림과 같이 한 상의 권선을 서로 똑같은 2조로 나누어 그 한 조의 권선 전압을 이 각 권선의 전류를 I라 하고 지그재그 Y형으로 결선하는 경우, 자, 성간 전압, 선전류 및 피상 전력을 계산해라 그랬어요. 네. 그러면 자, 첫 번째. 일단 Y형이니까요. Y형. 자, Y형은 어떻게 되죠? 예. 루트 3 2는 V와 같죠? 예. 그죠? 예. 루트 3, 2는 예, V와 같다. 자, 그러면 요 내용은 자, 요거에 대한 내용이에요. 요거에 대한 내용이고. 자, 근데 또 어디도 있어요. 여기도 있죠. 요 겉에 거. 요 겉에 것도. 근데 요 안에 있는 것도 보면 삼상인데, 자, 요거에 몇 도의 이상차가 갖고 있어요? 120도 이상차 갖고 있죠. 그럼 얘네들도 마찬가지죠. 120도에 꺾였잖아요.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꺾여 있잖아요. 그럼 요것도 120도 이상차예요. 120도 이상차.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 여기다가 곱하기 얼마 해주시면 돼요? 루트 3. 네. 그래서 여기에 곱하기 루트 3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요거를 자, 쓰면 어떻게 하냐? V는 루트 3의 2가 되는 거고, 자, 여기에 곱하기 루트 3. 네.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더라? 루트 3 곱하기 루트 3이니까 3, 2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왜? 여기에도 있고 여기 겉에 것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도 120도 이상 차지만 얘도 꺾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120도 이상 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곱하기 루트 3. 그래서 3, 2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3, 2가 되는 거는 자, 몇 번밖에 없습니까? 3, 2 나온 거는 1번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에요. 정답은 1번. 자, 그래서 일단 정답은 1번이고, 자, 두 번째. 자, Y결선은 여러분들 상전류나 선전류나, 자, 어때요? 같은 거죠? 같습니다. 네, 그래서 I. I가 된 거고. 그 다음에, 자, 피상전력이네요. 피상전력. 자, 피상전력은 어떻게 쓸 수 있다? 자, PA는 어떻게 쓸 수 있고? 네, 루트 3 V I. 그러면 루트 3에 자, V는 3 2가 되고, 자, I는
I죠. 그죠? 예. 그럼 따라서 요거 계산하시면 되는 거죠? 예. 그럼 요거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5.2, 예, 5.2의 2i. 5.2의 2i가 되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정답은 1번. 그래서, 요거.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기출문제 좀 많이, 예, 접하신 분들은, 예, 요거만, 앞부분만 외웠어도 됐던 문제죠. 네. 자, 그래서, 15년도 1회인가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네. 자, 46번. 네. 46번, 네. 46번은 원래, 예, 나오던 문제였죠. 강조한 문제. 그래서 비돌긋기. 예, 비돌긋기에, 자, 동기발전기 한 쌍의 단자전압 V, 유도기 전력을 E, 동기 리액턴스 X, 부하각이 델타이고, 전기저정을 무시할 때 한 쌍의 최대 출력은 얼마냐.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계속 강조했던 게, 자, 원래는 비돌긋기는, 자, XS에, 자, EV에 사인 델타도 있고, 자, XS에 EV도 있다. 자, 그래서 제가 항상 차이를 물어봤었죠. 예.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서 출력이 나오면 위에 거, 최대 출력이 나오면 아래 거. 그죠? 왜? 비돌긋기의 최대 출력은 몇 도? 90도에서 최대 출력을 갖는다. 그죠? 90도일 때 최대 출력을 갖는다. 그래서 사인 90은 얼마니까? 1이죠? 1 하나만 하니까. 그래서 최대 출력은 X분의 2V다. 정답 1번. 네. 이거는 무조건 맞히셨을 거고요. 자, 48번. 48번은, 예, 이것도 다 맞히셨을 거예요. 다음 중 비례 추이를 하는 전동기, 권선형 유도 전동기. 네. 그죠? 맞히셨을 거고. 자, 48번. 48번은, 단자전압 200V, 계자저항 55, 부하전류 50, 전기자저항 0.15, 전기자 반작용에 의한 전압강한 3V인 직류분권 발전기가 있다. 전격 속도로 회전하고 있다. 이때 발전기의 유도기 전력은 얼마냐. 자, 일단은 어디에다가 밑줄을 그시냐? 분권 발전기 밑줄 그시고 기전력 구하는 거네요. 그러면 기전력 구하는 공식, 자, 어떻게 됐죠, 여러분들? 자, E는 V 플러스 IA, RA다. 그래서 분권 전동기는 거의 계산 문제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대로 나왔고. 그러면 V는 얼마? 단자 전압 200V. 그죠? 그 다음에 전기자 전류는 없어요. 자, 전기자 전류 나온 거 있나요? 없죠. 부하 전류 나왔네요. 부하 전류. 전기자 전류 안 나왔습니다. 전기자 반작용의 전압강하 3V, 이거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면 일단, 자, 여기에, 곱하기 전기자 저항 나왔나요? 나왔네. 전기자 저항 0.15. 그럼 이 문제의 요점은 IA를 구하는 게 목적이었네요. 그러면 IA를 구하는 거니까, 자, 요렇게 분권을 한번 그려보면, 네, 요렇게 되고, 부하를 걸었다. 그러면, 자, 이때, 자, 얘가 IA, 얘가 I, 얘가 뭡니까? IF.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자, IA는, 자, 얘가 이렇게 나눠진 거니까, 자, 다시 더하면 얘죠? 그러면 따라서 IF 플러스 I가 IA가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자, I는 얼마라고? 부하전류 50 나왔네요. 네. IF는 R분의 V죠? R분의 V. 그러면 R분의 V니까, 자, R은 얼마? 그래서 계자저항 나왔네요. 50으로. 자, 전압은 200. 그죠? 그럼 얼마입니까? 예, 4. 그죠? 4A. 그러면 4A. 그럼 따라서 54. 그러면 전기자 전류는 얼마예요? 54.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네. 그러면 여기가 끝이냐? 아니죠. 여기서 보니까 또 뭐가 나왔냐? 전압가가 3V. 손실이에요, 손실. 손실이 3V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전력을 구할 거니까 기전력은 뭐예요? 손실까지 다 더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단자 전압을 구할 때 빼면 되는데 입력 전압을 구하는 거니까 다 더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마지막에 플러스 몇 볼트? 3볼트. 그죠? 플러스 3볼트까지 하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정답은 1번. 네, 이렇게요. 그래서 요것도 다행히도 응용하는 문제가 아니고요. 내던 거 냈기 때문에 요것도 여러분들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1번. 자, 됐고요. 자, 49번. 49번은 동기기의 권선법 중 기전력의 파형을 좋게 하는 권선법. 네, 그래서 권선법. 자, 제가 꼭 그랬죠. 단절권, 분포권 나오면 자, 뭐라 그랬습니까? 고조파, 제거, 파형 개선. 무조건, 예, 단절권, 분포권 나오면 무조건 고조파 제거, 파형 개선이 정답이다. 그죠? 네, 정답 3번. 쉽게 나왔어요. 단절권 개수, 분포권 개수를 구하시오. 다행히 요건 안 나왔고요. 예, 그냥 쉽게, 무난하게 나왔다. 3번. 네. 자, 50번. 변압기에 임피던스 전압을 인가할 때 입력. 아, 이것도 파이널 문제에 있었죠. 그죠? 예, 이것도 있었고요. 요것도 있었고. 자, 그래서 임피던스 전압이 뭐였죠? 전압 강화였죠? 전압 강화. 네. 그래서 임피던스 전압을 걸 때에 자, 입력을 뭐라 그랬다? 임피던스 와트. 임피던스 와트가 즉 뭐였죠? 동선이었죠? 네. 정답 4번. 네. 그래서 파이널 특강 할 때 여러분들 여기서 저희 한 4-5문제 나왔죠. 그죠? 네. 자, 51번. 51번, 52번. 요거는 좀 생소하신 문제일 거예요. 자, 51번. 자, 불꽃 없는 정류를 하기 위해. 자, 불꽃 없는 정류를 하기 위해. 자, 정류를 개선하자. 정류를 개선하자. 자, 정류를 개선하기 위해서 평균 리액턴스 전압과 브러쉬의 접촉면의 전압 강화 사이에 필요한 조건은 그랬어요. 예.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에서 평균 리액턴스 전압. 이게 뭡니까, 여러분들? 평균 리액턴스 전압. 평균 리액턴스 전압은 정류를 방해하는 전압이죠. 정류를 방해하는 전압.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정류를 방해하는 전압이 생깁니다. 예. 그래서 E는 L의 TC분의 EIC. 아, 이게 공식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줄 알았는데 원래 산업기사에서. 자, 그래서 정류를 개선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정류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 리액턴스 전압은 무조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소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정류 개선이다. 정류 개선이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자, L을 먼저 이거부터. 자, L을 감소하고 L이 감소하면 리액턴스 전압 감소하고. 그죠? 예. 그 다음에 정류 주기를 어떻게 하고? 크게 하고. 네. 그래서 이제 요런 내용이 좀 나올 줄 알았는데, 예, 요런 내용이 안 나왔죠. 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정류를 개선하는, 자, 좀 다르게 적어볼까요? 자, 정류를 개선하는 방법. 자, 크가 2가지 적어볼게요. 크게 2가지 적어볼게요. 자, 우리 정류 개선. 첫 번째, 저항 정류. 두 번째, 전압 정류. 저는 요렇게 적어드렸어요. 우리 수업 시간에. 자, 그래서 저항 정류다. 자, 저항 정류는 뭘 쓰는 거? 탄소 브러쉬. 탄소 브러쉬 사용하는 이유가 뭐냐? 이게 나올 줄 알았는데 접촉 저항을 크게 할 수 있다. 크게 할 수 있다. 자, 그럼 전압 정류는 뭐죠? 여러분들? 예, 보극을 이용하는 거. 보조의 극. 그래서 보조의 극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리액턴스 전압을 없애주는 거죠. 그죠? 예. 그러면 자, 평균 리액턴스 전압과 브러쉬 접촉면의 전압 강화 사이에 필요한 조건은 그랬어요. 그러면 A는 리액턴스 전압이요, B는 브러쉬 접촉면의 전압 강화예요. 그럼 누가 커야 됩니까? 여러분들 정류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 리액턴스 전압은 무조건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0, 무조건 최소 감소해요. 무조건 감소. 무조건 작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 리액턴스 전압과 브러쉬 접촉 전압 강하다. 그러면은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얘는 무조건 작아야 돼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 좀 내용이 좀 어려웠던 문제였죠. 네. 자, 52번. 자, 52번 같은 경우에는 좀 지울게요. 지저분해져가지고. 자, 그래서 52번. 자, 유도전동기 한극의 자속이 파이 2차 유효 전류가 I2 코사인 세타 2 토크 T와의 관계로 옳은 것은. 자, 여러분들 이 문제를 보시자마자 자, 뭐를 떠올리셔야 되냐? 여러분들 동기 와트. 여러분들 동기 와트를 떠올리셔야 돼요. 예, 뭐를 보고? 저는 이거를 보고. 요거를 보고 동기 와트를 떠올렸어요. 그래서 유도 전동기 한극의 자속 2차 유효 전류 I2 코사인 세타 2 토크 T와의 관계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그러면 타우는 자, 물론 0.975의 n분의 p도 있지만 타우는 0.975의 ns분의 p도 있다. 그러면 차이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자, 얘는 출력이요, 얘는 입력이다. 입력이다. 그러면 자, 그러면 여러분들 토크와 출력은 비례, 반비례? 비례입니까? 안 돼요. 왜? 회전수가 일정하지 않아서. 얘가 증가할 때 얘도 증가하면 비례 아니잖아요. 일정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속도를 일정하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속도를 일정하게 n을 갖다가 ns로 바꾸는 과정에서 출력이 뭘로 바뀌었죠? 우리 2차 입력으로 바뀌었죠? 그러면 2차 입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속도 일정해졌죠? 그러면 속도 일정해진 상태에서 동기 속도 하에서 자, 토크와 2차 입력은 정비례 관계가 있죠? 그래서 토크와 2차 입력은 정비례 관계가 있으므로 자, 토크를 2차 입력으로 표현한다. 그것을 갖다가 우리는 동기와트라 한다. 그러면 동기와트, 자, 타우는 P이다. 쓸 수 있죠? 정비례 관계가 있으므로 얘와 얘를 같다라고 표현한다. 이것을 동기와트라고 합니다. 그러면 요때 자, P2는 어떻게 쓸 수 있다? V, I, 코사인, 세타라고 쓸 수 있다. 자, 단위는 뉴턴 베타. 이렇게 써도 돼요. 그럼 2차니까 2 이렇게요. 자, 이렇게 쓸 수 있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자, 요 2를 끄집어내봐요. 자, 요 2를 끄집어내면 자, 우리 4.44 F N 파이 K 오메가인데 자, 그러면 여기서 자, 뭘 지워요? 자, 4.44 자, 다 지워. 다. 왜요? 문제에서는 자속과의 관계를 나타냈으니까 다 지워봐요. 네, 그럼 따라서 요거 다시 쓰면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예. 자, 타우는 파이, 자, I2 코사인 2의 세타 쓸 수 있죠? 네, 요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타우, 파이, I2 코사인 세타 2. 자, 정답 1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 동기와트의 개념을 좀 알아두셔야 되는 거죠. 알아두셨을 거예요. 중요하다고 제가 했으니까. 예.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53번. 53번도, 예, 요거는 그냥 제가 답을 외우세요 라고 했던 문제이기도 합니다. 예, 53번. 네. 자, 회전자가 슬립 S로 회전하고 있을 때 고정자와 회전자의 시료 건수비를 알파라 하면 고정자 기전력 E1과 회전자 기전력 E2S의 B는 그랬어요. B를 물어봤네요. 그러면 자, 우리 건수비를 자, 건수비 알파를 자, 어떻게 하냐면 자, 건수비 보면 2분의 1이죠. 예, 2차측분의 1차측이에요. 그러면 고정자 기전력 E1과
회전자 기전력 E2의 B는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2분의 1이죠. 2분의 1. 그러면 자, 요 회전시 2차 측 기전력은 SE2다라고 쓰는 거죠. 회전시 2차 측 기전력은 SE2 맞잖아요. 자, 요거 분의 E1이다. 그러면 요 놈을 자, 어떻게 됩니까? 자, 2분의 1. 2분의 1. 자, 요게 뭡니까? 권수비죠. 권수비. 예, 맞아요? 권수비. 예, 그러면 요걸 권수비라고 하니까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S분의 A가 정답이죠. 예, 그래서 정답은 3번. 요거는 제가 외우라고 했습니다. 그냥 보자마자 찍으셔야죠. 그죠? 찍으셨을 거예요. 자, 3번이었고 54번. 자, 이것도 파이널 문제에 있던 거. 자, 직류 직권전동기. 자, 직권전동기의 발생 토크는 전기자 전류를 변화시킬 때 어떻게 변하는가? 자, 무조건 토크와 전류는 제곱의 비례, 토크와 속도는 제곱의 반비례. 직권만 그렇고 나머지는 다 1승의 비례, 1승의 반비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얘는 직권이 나왔기 때문에 전류의 제곱에 비례한다. 정답 3번. 네. 자, 55번. 동기발전계 병렬운전 중 유도기전력의 위상차로 인하여 발생하는 현상으로 옳은 것은? 네. 자, 그러면 우리 병렬운전이네요. 동기발전계 병렬운전이다. 자, 위, 크, 주, 파, 방. 기전력의 위상이 같을 것, 기전력의 크기가 같을 것, 기전력의 주파수가 같을 것, 기전력의 파형이 같을 것, 상회전의 방향이 같을 것. 네. 그러면 자, 위상이 다르면 어떻게 되냐? 위상이 다르면 어떻게 된다? 예, 위상이 다르면 동기와 전류가 흐른다. 동기와 전류가 발생한다. 그러면 위상이 왜 달라졌습니까? 왜 달라졌습니까? 예, 원동기의 출력 변화. 원동기의 출력 변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을 거예요. 그리고 원동기의 출력 변화는 발전기의 입력과 같다까지 정리해드렸죠. 네. 그래서 위상이 왜 달라집니까? 원동기의 출력 변화 때문에. 원동기의 출력 변화가 위상이 달라집니다. 위상이 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동기화 전류가 발생한다. 거기에 하나 더 수수전력. 이렇게 해서 딱 정리를 해드렸죠. 네. 그래서 정답은 2번. 네. 요것도 파이널 문제에 있던 문제였습니다. 자, 56번. 이것도 파이널에 있었네요. 56번도. 예, 56번도. 자, 57번. 연타로 파이널 문제 쫙 나왔네요. 와. 그래서 파이널만 여러분들 봐도, 그죠? 연타로. 저도 깜짝 놀랐네. 자, 삼상 유도기의 기계적 출력에 대한 변화식으로 옳은 것은? 자, 뭐에 대한? 출력. 그럼 우리 기본적으로 출력은 입력에 손실을 뺀 나머지가 출력 아닙니까? 그럼 입력은 P2고 손실은 P2C고 요거를 P2 마이너스 자 P2C 2차 동선은 SP2 자 요걸 다시 쓰면 1 마이너스 S의 P2 그죠?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 파이널 특강할 때 처음과 끝만 보시라고. 그러면 답 나온다고. 그러면 정답은요. 입력에 손실 빼고 맨 마지막 보라 그랬죠. 1-S의 P2. 정답 3번. 네. 파이널 때. 네. 자, 57번. 변압기의 등가회로 구성에 필요한 시험이 아닌 것은? 자, 이것도 마찬가지. 세 가지. 등가회로를 그릴 때 자, 무부하 시험, 단락 시험, 저항 측정 시험. 이거는 반드시 숙지하셔라. 왜? 유도기에도 나옵니다. 이렇게. 예. 그래서 정답은요, 예, 2번. 저도 깜짝 놀랐네. 이 파이널 문제 꽤 많이 나왔네요. 예. 자, 58번.
자, 단권 변압기 2대를 V결선하여 전압을 2000V에서 2200V로 승합한 후 200kV의 삼상부하의 전력을 공급하려고 한다. 이때 단권 변압기 한 대의 용량은 몇 킬로냐. 자, 단권 변압기 한 대의 용량을 계산하는 거예요. 근데 자, 일단 여기서의 키워드는 자, 무슨 결선? 단권 변압기 2대를 이용해서 V결선했다. 네. 그러면 이거 제가 여러분들 외우시라고 했던 내용이기도 한데 자, 한번 공식 한번 적어볼까요? 네, 우리 부하 용량분의 자기 용량. 부하 용량분의 자, 자기 용량은 루트 3분의 2의 하이 볼테이지 분의 하이 볼테이지 마이너스 로우 볼테이지. 네. 외우셨겠죠? 네. 그러면 여기에서 무엇을 구하는 겁니까? 부하 용량 구하는 거예요? 자기 용량 구하는 겁니까? 다시 보여드려 볼까요? 자, 부하 용량입니까? 자기 용량입니까? 자, 단권 변압기 한 대의 용량이죠? 변압기의 용량이에요. 그러면 부하 용량입니까? 자기 용량입니까? 부하 용량은 여러분들 2차 출력 구하라는 얘기예요. 2차 출력을 구하시오. 그러면 뭐예요? 예, 부하 용량 구하라는 거예요. 2차 출력을 계산하시오. 변압기의 용량 계산하시오. 자기 용량 계산하시오예요. 네, 그러면 자기. 예, 자, 자기는 루트 3분의 2에 자, 하이 볼테이지. 하이 볼테이지가 얼마죠? 2200. 자, 2200. 로우가 2000이네요. 그러면 자, 여기에 2200. 2200 마이너스 2000. 자, 요거에 뭐죠? 예. 자, 부하죠, 부하. 예, 부하. 부하가 얼마예요? 여기 보니까, 예, 부하, 승합하는 200kg의 삼상부하. 그죠? 200. 네. 그래서, 요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겠죠? 그럼 요거 계산하시니까 얼마 나오냐면, 한 약 21인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21. 근데, 요 21은, 예, 두 대를 가지고 무슨 결선한 거? V결선을 했을 때, 그죠? 예, V결선을 했을 때 값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 보니까, 자, 뭐라고 써있냐면, 한 대의 용량, 이렇게 나왔죠? 네. 그럼 여러분들 정답은 뭐예요? 4번이 아니죠? 예, 4번 하면 틀리죠? 예. 그럼 얼마예요? 21이니까, 그죠? 10.5네요. 정답? 2번. 예.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정답은 2번. 요거 실수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죠? 예. 딱 20일 계산하니까 딱 나오니까, 4번. 그죠? 예. 한 대의 용량이죠. 지금 구한 건 2대고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조심하셔야 되죠? 네. 자, 그 다음에 59번. 자, 59번은, 얘는 뭐, 우리 그냥 기전력 구하는 공식이니까. 자, 그래서 2는, 자, 건수비 A, 주파수, 변압기의 철심 단면적 0.2, 최대 자속 밀도, 변압기 1차축 유도기전력. 예, 그래서, 여러분들 원래 변압기에 유도기전력을 구하라는 문제는 우리 기기에서 거의 잘 안 나왔어요. 차라리 최대 자속을 계산하시오. 그 다음에 전압의 비례하고 뭐 주파수의 반비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아주 처음으로 나왔던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공식을 적으면 자, E는 4.44 FN 파이 M. 네, 요걸로 계산을 하시면 돼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F 주파수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자, N. 자, N이 뭐죠? 권수. 자, 그 다음에 파이 최대 자속. 최대 자속 나왔나요? 최대 자속이 안 나왔죠. 뭐가 나왔죠? 자속 밀도와 단면적이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파이 M은 자, A분의 파이 M이 아니죠. 자, B는 자, 파이 M을 A로 나눈 거니까 자, 그럼 여기서 파이 M은 B 곱하기 A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최대 자속 밀도라고 적어줬어요. 최대 자속 밀도. 그러면 자, 요거를 그대로 한번 여기다 적을까요? 네, 여기다가 자, 4.44
곱하기 F 60Hz. 자, 그 다음에 N. N은 얼마입니까? 권수비. 자, 권수비는 얼마 나왔습니까? 네, 권수비. 예. 그죠? 그래서, 권수비가 아니죠? 권수죠, 권수. 권수. 자, 권수인데, 자, 얘는 6,600. 6,600을 집어넣으세요. 왜요? 자, 권수비는, 여러분들, 얘는 전압비죠. 그러면, 우리가 A는, 자, V2분의 V1. 자, 얘는 N2분의 N1과 약 같은 거죠? 그죠? 그러면 전압비와 권수비가 약 같다. 예. 그러면 220분의 6600이면 권수비로도 계산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왜 6600을 놓습니까? 왜? 1차 측 기전력 구하는 거잖아요. 1차 측. 그러니까 1차 측 권선, 1차 측 전압을 대입하시면 된다 이거예요. 예. 자, 요거에 곱하기. 자, 최대 자속은 자, BA니까 B가 얼마? 1.2. 자, 면적 0.02. 자, 그죠? 그래서 요거를 자, 계산을 하시면 자, 요 놈을 계산을 해 봤더니 자, 약 얼마가 나오냐? 42198. 42,198이 나오더라. 정답 3번. 네. 그래서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지만 조금 한 번은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기도 했다. 네. 자, 마지막 60번. 자, 회전형 전동기와 선형 전동기를 비교한 설명으로 틀린 거. 네. 선형 전동기다 라고 하게 되면요. 그냥 이렇게 써볼게요. 이 선형 전동기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사용하진 않아요. 자기부상 열차를 대표적으로 보시면 되는데, 회전형 모터를, 예, 선형화한 거예요. 선형화한 것. 네. 그래서 자기부상 열차를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얘는, 정밀한 위치 제어가 가능하고 구조가 간단하고 유지 관리가 용이하다. 그러면서 계좌와 전기자 사이에 전력의 교환이 필요 없기 때문에 공극을 크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잘못된 것은 선형 경우 회전형에 비해 공극의 크기가 작다가 아니고 크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돼요. 계좌와 전기자의 전력 교환이 필요 없기 때문에 공극을 크게 할 수 있다. 이렇게요. 그래서 정답은 틀린 거니까 1번이 정답이에요. 나머지는 다 맞는 겁니다. 나머지는 다 맞는 거고, 가장 대표적인 것은 자기부상 열차를 이야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기 같은 경우도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한 8개 정도는 충분히 맞추실 수 있으셨고요. 그래서 이제 나머지는 조금 이제 생각을 해서 푸는 문제다. 그래서 기기 같은 경우에는 목표를 한 10개에서 한 12개. 그 정도는 여러분들 충분히 나오지 않았을까? 라고 조심하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 문제풀이는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